오늘은 주로 이제 오버클럭킹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지만 8월 5일날 나와 있는 K-SKU, 즉 인텔 Core i7 6700K와 인텔 Core i5 6600K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초가 되면은 새로운 오버클럭킹 배수락이 풀리지 않은 프로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서들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폼팩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PC들이 늘상 보는 전통적인 PC 형태가 아니라 제일 왼쪽에 여러분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인텔에서는 컴퓨터 스틱 또는 누크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오버클럭을 위한 그런 아주 고사양의 PC까지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라고 해서 노트북 2인원이라든지 태블릿에 관한 프로세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서들은 당연히 그의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인텔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는데요. 무어의 법칙이 5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인텔을 창립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요. 그 세 분은 다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은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페어차일드 출신의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고든 무어고 또 로버트 노이스가 있고요. 또 앤디 그로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이 인텔을 창립했는데 그 중에 고든 무어라는 분이 50년 전에 매년 18개월마다 반도체 집중률이 2배로 증가한다 라는 법칙을 발표를 했고 인텔은 그것을 계속 지켜왔어요. 50년 동안. 물론 앞으로도 50년 동안 지킬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6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인텔에 주장하는 바 이제 틱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전까지는 22나노였는데 5세대부터는 14나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공정이 개선되는 게 틱이고요. 톡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가 개선이 됩니다. 프로세서 공정이 개선되면은 거기에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지원되지 못하는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이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래픽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가 개선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능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에 여러분이 뭐 스칼렛이라는 그런 용어를 인텔 코드 네임을 많이 쓰시는데 6세대가 스칼렛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스칼렛 프로세서는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다. 이전 세대보다 한 10%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고도 더 왼편에는 IoT에 대한 인텔의 프로세서와 함께 이런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아수스 젠폰 2인데요. 제가 한 3개월 이상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인텔의 AP와 인텔의 LTE 모뎀이 들어 있습니다. 젠폰 2 같은 이런 스마트폰에도 인텔의 프로세서와 AP와 그리고 모뎀이 들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오른쪽 더 밖에는 우리 빅데이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서버에 대한 프로세서도 지원이라고 해서 인텔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계열을 좀 본다면요. CPU가 있고 칩셋이 있습니다.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나노 공정의 6세대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다 칩에 그 CPU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인데 그렇다고 보니 인텔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메인 SKU의
DDR4를 사용하기는 이번 6세대를 지원하는 100 시리즈 칩셋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나왔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에서 DDR4를 지원하기는 이것이 처음이고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6세대 프로세서에 메모리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는 6세대 프로세서는 DDR4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오버클럭킹만 본다면은 오버클럭들이 6세대 프로세서가 지원되는 DDR3 L 버전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DDR4가 지원된다는 것이 이 6세대 플랫폼의 상당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PCI Express 3를 지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PCI Express 2에 비해서 2배의 대역폭을 지원을 하는데요. 트랜잭션 per second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8기가 트랜잭션 per second를 지원합니다. 그 이전 세대는 5기가 트랜잭션 per second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PCI Express 3 같은 경우에는 8기가 트랜잭션 per second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3.0을 지원하는 포트 수가 더 많습니다. 그거 다 합쳐가지고 I/O 성능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40%가 향상이 됐다고 인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rectX 12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코덱 HVC 코덱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게 CPU만 바꾼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주변 유시지, 사용자 경험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선이 없는 와이어리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다킹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연결하는 선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와이어리스 다킹으로 되고 있고, 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는 와이어리스 차징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유명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인텔의 기술을 적용한 와이어리스 차징, 그래서 쉽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식사하시면서 차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같이 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지금 많이 이제 촬영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2D 카메라가 아니고 3D 카메라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인텔이 리얼센스 3D 카메라라고 해서 그런 제품도 같이 넣어. 그래서 이런 6세대가 나옴으로 해서 다양한 유시지 그리고 사용자 경험들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칩셋만 보면은 오늘 6세대를 위한 칩셋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오버클럭킹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Z170 칩을 써야지 오버클럭킹이 지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100 시리즈, 특히 이제 컨슈머용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오버클럭킹이 지원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플랫폼 개요에서 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IVR이라는 게 6세대 이전까지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20V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PC에서는 파워 스플라이가 있습니다. 220을 전원을 받아서 AC를 갖다가 DC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파워 스플라이인데, PC 안에는 파워 스플라이가 있죠, 그죠? 파워 스플라이에서 나오는 볼테이지가 12V, 5V, 3.3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볼테이지는 CPU라든지 메모리가 쓰기에는 상당히 높은 볼테이지입니다. 이걸 많이 쪼개요. 쪼개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VR이라고 합니다. 5세대까지는 4세대, 5세대는 인텔이 그것을 CPU 안에 넣었어요. CPU 안에 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버클럭킹에 인텔이 오버클럭킹을 하기 위한 베이스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100MHz거든요. 100MHz를 좀 느슨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버클럭킹을 100에서 그 주파수를 올릴 때 120을 올린다든지 130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1MHz로 올리게끔 하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하게 오버클럭킹을 할 수가 있어요. 6세대는 그게 가능하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FIVR을 인텔이 포기를 하고 ASUS 같은 아주 훌륭한 보드 업체에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훌륭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즉 인텔의 CPU에 집어넣었던 것을 다시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FIVR이라는 이런 기술은 6세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사용하는 칩셋은 또 좀 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vPro라는 기술이 있어요. vPro라는 기술은 리모트로 모든 PC를 다 제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vPro를 지원하는 것은 Q1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버클럭킹을 하기 위해서 인텔에서 쿨러가 나와요. 인텔에서 쿨러가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하게 인텔이 에코시스템 파트너라고 해서 인텔 제품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드파티에서 쿨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래도 인텔 정품 쿨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5세대, 6세대, 죄송합니다. 4세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쿨러는 6세대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thermal envelope이라는 게 있는데 thermal envelope이 130W대지로 6세대는 되어 있기 때문에 4세대에서 사용했던 걸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세대로 오면서 CPU만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이제 PCI Express 3.0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썬더볼트 3라는 게 나왔습니다. 썬더볼트 3라는 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USB Type-C라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인텔의 썬더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USB 이외에 더 성능을 I/O 쪽에 저장 장치를 위한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썬더볼트를 씁니다. 근데 6세대에 맞춰 나온 썬더볼트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2에 비해서 2배의 성능을 제공을 하면서 USB 3.1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USB Type-C 3.1을 쓰는 경우는 Type-C를 주로 사용을 하겠죠. 인텔의 100 시리즈 칩셋에서는 3.1을 지원하지 않지만은 썬더볼트 3.0을 사용하는 칩셋에서는 USB 3.1까지 지원하고요. 굳이 3.1하고 Type-C가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USB 3.1 equals Type-C는 아닙니다. 근데 Type-C가 왜 중요하느냐? 모바일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커넥터가 조그만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커넥터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USB Type-C가 좋고요.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꽂으면 안 되죠, 그죠? 저도 뒤집어 꽂다가 제 노트북에는 그 포트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근데 Type-C 같은 경우는 뒤집어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작고 뒤집어 꽂을 수도 있고 그리고
USB 앞으로 나오는 3.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입C를 지원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타입C는 PC,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PC에서 상당히 중요한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분이 뭔가 사용하는데 손가락에도 뭐가 있고 노트북에도 뭐가 있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카메라가 노트북에나 아니면 데스크탑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2차원 카메라가 아니고 3차원 카메라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인텔의 듀얼센스 3D 카메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키넥틱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닌텐도 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인텔이 왜 이렇게 3D 카메라를 만들었냐면은 조그만한 폼팩터에 집어넣는 기술은 인텔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좀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다가 장갑을 벗고 PC를 다루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듀얼 센서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윈도우 10에서 보이스 인식 하는 코르타나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할 때 헬로우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려면은 인텔의 6세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6세대가 나오면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SGX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가이드 익스텐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프로세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특정 구역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커라도 내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기술 외에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시큐리티에 관련하여서 특히 이제 6세대 프로세서에 도움을 받는 시큐리티에 관한 기술 중에 하나를 제가 대표적으로 SGX 하나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인데요. 인텔이 8월 5일날 윈도우 오버클럭킹을 지원하는 6세대 프로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윈도우 10 발표를 하면서 윈도우 10의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에 합치하는 인텔의 6세대 기술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6세대에서는 더욱더 윈도우 10을 더 실감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제가 뭐 DirectX 12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 중에 코르타나라는 기술이 윈도우 10에 있는데 인텔 그 6세대 코어 프로세서에는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들어있음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쉽게 해줍니다. 보이스 인식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의 쉬리라든지 아니면은 드래곤이라는 미국 교육 쪽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이 그게 높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드렸는데 6세대 프로세서 있으면은 윈도우 코르타나 기술을 더욱더 실감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에 헬로우하고 패스코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SGX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웰센스 3D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뭐 헬로우가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있는데,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사진을 갖다가 이제 하면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오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3D로 한다면 아무리 사진을 붙이더라도 3차원적인 3D로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시큐리티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가 6세대 코어 프로세스, 특히 오버클럭킹에 대한 KSQ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